태양과 가장 가까이 살지만 늘 빛이 부족한 사람들. 두산중공업의 발전 기술이 그들의 어두운 땅을 희망의 빛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물 위에 살지만 늘 물에 목마른 사람들. 두산중공업의 해수 담수화 기술이 그들의 바다를 생명의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수맥 흑침대, 수맥 돌침대 창업 20주년 폭탄 세일. 싱글 129만 원, 더블 169만 원. 전자파와 수맥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맥 흑침대가 거품을 쫙 뺀 가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외 수십 개 특허는 물론 미국 FDA 의료기구로 등록된 명품 수맥 흑침대, 수맥 돌침대.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588-5335.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마다 가볍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산소를 내뿜는 수맥 흑침대. 이제 당신의 수면 환경이 편안해집니다. 수맥 흑침대는 전자파와 수맥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20년 연구의 결실로 수십 개 국내 특허는 물론 석탑 산업 훈장을 수원했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수맥 흑침대, 수맥 돌침대. 1588-5335. 아직도 요실금 때문에 고민하세요?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겪는 아주 흔한 증상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외출할 땐 요 디펜드 팬티가 있잖아요. 등산이나 운동하다 배에 힘이 들어가도 걱정 없고요. 재치기가 나와도요, 이젠 놀라지 않아요. 감쪽 같은 맵시에 흡수도 이중 안심, 냄새도 안심. 제품을 구입하시거나 샘플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080-552-5959. 디펜드 팬티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원선입니다. 요즘처럼 밤낮으로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시릴 경우에 대부분은 관절염을 떠올리시는데요.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데는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판이나 뼈, 인대, 힘줄 모두 원인이 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섣불리 관절염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보다 정밀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무릎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딱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통증의 원인과 또 각각의 원인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방인걸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상담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실 전화번호가요. 서울 전화입니다. 지역번호 02-2261국에 2300번에서 2303번까지입니다. 2261-2300에서 2303번까지 넉대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스 타러 간다고 뛰다가 그 버스를 놓치고 딱 소리가 나더라고, 무릎에서. 그러고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서갖고 있었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파가 걷지도 못하고 진통제만 매일 한 학서를 먹고 일했는데 나중에 진통제를 아침 저녁으로 먹을 정도로 불편하는 거는 말할 수도 없지. 첫째 걷지를 못하니까, 첫째 못 걷고, 이제 잘 때도 너무 통증이 와서 아프고, 그 진통제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계단 못 오르죠. 평지도 못 걷는데 계단을 오를 수는 없죠. 못 구부리죠. 못 구부리고 쪼그려 앉지도 못하고 그냥 다리는 뻗정다리 해가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누가 좀 있으면은 빨리 잡고 싶고 그러고 하지. 그지 집에서 있다시피 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수술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5, 6년 돼요. 이게 좀 높은 데 좀 올라가든지 내려갈 땐 더 아프고, 또 앉았다가 의자나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좀 덜한데 땅바닥에 앉았다는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너무 아파서. 여기 무릎이 너무 이게 쑤시는 거예요. 그냥 쑤시고 너무 아프고 또 자꾸 붓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끊어지는 것 같지 뭐. 계단은 더 힘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래지죠. 이제 자연이 이제 아프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이게 이제 그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려갈 때 이게 부딪히면은
너무 아프면 그냥 또 이래지고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좀 움직거리다가 또 내려가고 아유 많이 쑤세요. 이게 이 무릎이 이걸 쏙싹쏙싹 쑤시면은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앉아 있으면은 쑤시니까 이걸 자연히 무릎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렇게 주물러지고 그렇게 돼요. 네, 사실 무릎 아프신 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아프신 거잖아요. 근데 감추실 수가 없대요.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니까 너무 아파서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견디실 수가 없고 주무실 때도 아프고 너무 불편한 게 이 무릎 통증이십니다. 근데 환절기가 되면 더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병원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환절기 때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가요? 어떤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 겨울철이나 그 환절기에 그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그 우리가 그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을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몸이 바로바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 그 무릎으로 가는 그 혈관이 이렇게 수축을 해가지고 네.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양분이 무릎으로 갈 수도 없고 또는 노폐물이나 염증 물질이 제거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통증을 좀 심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그 추운 곳에 있으면 이제 근육이 긴장을 함으로 해서 그거로 인해서도 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리치료를 할 때 핫팩과 같은 뜨거운 찜질을 하는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차가운 곳에나 이렇게 따뜻한 곳에 이렇게 온도차가 심한 곳으로 나가실 때는 네. 충분히 관절을 움직여 주시고 무릎의 온도를 보호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 준비 운동하듯이 그렇습니다. 무릎을 좀 예. 풀어주시고 온도 네. 조절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참 무릎 아프면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어디 뭐 집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네. 어머님들 그러시죠. 몸이 기상청이다. 몸이 일기예보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기압 떨어지고 이러면 또 더 쑤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환절기 되면 더 힘드시고 이런 게 바로 무릎 통증이십니다. 자, 무릎 통증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무릎의 구조를 좀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무릎은 그 위에 뼈하고 네. 아래 뼈가 이렇게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사실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그 뼈와 뼈 사이에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 연골판이 있고요. 네. 그 뼈에는 그 연골이 붙어 있어서 무릎이 움직일 때 그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그 무릎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인대와 힘줄이 그 구조를 안정화시키는데 대부분 인대하고 힘줄을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힘줄은 그 근육에서 뼈로 이어지면서 관절을 움직여주는 구조가 힘줄이고요. 인대는 뼈하고 뼈 사이에서 그 관절을 잡아주는 그 정적인 구조가 인대입니다. 그래서 네. 인대하고 힘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뼈뿐만 아니라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이 참 많아요. 예. 지금 표로도 보여주셨지만은 연골판도 있고요. 그리고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협력을 해서 우리 무릎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이 가운데 한 군데만이라도 이제 고장이 나면 무릎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하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무릎을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고장이 나면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예, 무릎 구조 좀 설명해 주세요. 무릎이 그 막대기가 있는 구조처럼 굉장히 네. 불안정합니다. 사실 네. 그 굉장히 긴 뼈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무릎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인대가 튼튼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관절을 움직여주는 그 힘줄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인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에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가 이렇게 잘 서 있는데 만약에 텐트 줄 하나만 끊어져도 그 텐트는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네. 무릎에 있는 인대 하나라도 손상이 되면 관절 전체로 파급이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뭐 무릎 그럼 관절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 닳게 되면서 부딪히고 통증을 일으키는 이 관절염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구조를 딱 보니까 뭐 관절염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 하나라도 상하게 되면은 통증이 유발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섣불리 댁에서 관절염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단정하는 환자분들이 또 계셔서 잘못 네. 약을 복용하신다거나 병을 키우거나 이런 경우들도 계시죠. 이 단순히 통증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약물을 복용한다지 하는 건 굉장히 네. 위험합니다. 사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정확히 적절히 치료해야지 완전히 치료가 해결이 되는 거지. 만약 통증만 제거한다면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는 더 병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포츠 손상인데요. 그런 경우 뭐 인대가 파열이 된다든지 뭐 연골판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자기가 알게 모르게 뭐 등산을 자주 하는데 알게 모르게 무릎의 연골판에 손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미세 손상이 반복적이어도 연골판 손상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그 퇴행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 또는 관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도 노화가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살짝 다쳤는데 네. 그것이 심하게 관절 통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발목 같은 데도 인대가 파열이 되면 네. 그게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무릎에서 인대가 파열이 되면 그게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외상이 생긴 후에도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염증성 질환인데요. 네. 그 전신 염증성 질환이 관절을 침범해서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예. 외상, 그리고 미세 손상, 예. 그리고 외상 후에 그것이 관절염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무조건 무릎 아프다고 다 관절염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보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겠는데 아까 이제 앞서서 인터뷰해 주신 우리 어머님도 저 앞에 버스 타려고 막 뛰어가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이게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것도 이제 그 안에 조직이 손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보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는 게 이제 치료의 시작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 환자의 그 통증의 양상을 네. 의사가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아픈지. 아까 나왔듯이 환자분이 어떤 그 버스를 탈 때 아픈지, 계단을 올라갈 때 아픈가, 내려갈 때 아픈가, 또는 쪼그려 앉을 때 아픈가, 양반다리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구조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관절이 좁아진 정도라든지, 뭐 뼈가 자라난 정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부적인 그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MRI 검사를 합니다. 네. 초음파 검사는 그 MRI 검사보다는 좀 쉽고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연골판이 손상이 됐을 때 저렇게 그 연골이 비어 있는 그런 것을 초음파 검사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엑스레이 검사나 MRI 검사, 초음파 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진단이 가능한 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환자분들의 말씀과 네. 그 의사의 그 이학적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뭐 어떻게 아프세요? 어떨 때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렇습니다. 질문들이 예.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뭐 엑스레이나 MRI는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초음파로도 검사가 가능한 거네요. 예, 환자 가능합니다. 입장에서는 초음파가 아주 간편하잖아요. 다른 검사들도 예. 비해서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시게 되는데 실제 진단 사례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릎이 쑤신다고 해서 오신 분인데요. 네. 저기 엑스레이 보시면은 그 뼈가 이렇게 파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은 그 파인 정도하고 네. 그 연골이 이제 결손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치료를 할 때는 저 부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67세 남자분인데 네. 그 연골 손상 후에 그 연골판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통증이 남아 있어서 그 내원을 하셨는데요. 연골판이 저렇게 파열이 돼 있고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빨갛게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연골판 손상이 온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골판 손상으로 이제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